안녕하세요. 대한변협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8년 넘게 농사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닙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동시에 다 만족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되겠지 했다가 조건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입증 자료를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아서 억울하게 양도세 고지서를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은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양도할 때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양도하시기 전에 오늘 내용 체크하시면 아깝게 세금 내는 일 없으실 겁니다.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여러 가지 조건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어야만 합니다. 이때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그럼 어디에 거주해야 되느냐? 두 번째 조건을 살펴보면요.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아니면 이 지역과 인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를 하면서 경작을 하면 됩니다. 세 번째, 8년 작용을 해야만 합니다. 8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면 됩니다. 이때 8년은 연속해서 8년일 필요는 없고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 안에서 통상 8년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 경작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농작업에 상시 종사를 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농사만 짓기에는 수입이 충분치 않으니까 음식업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수익이 있다면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경작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급여나 사업소득 금액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하고,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일 경우엔 연 3억 이상, 제조, 숙박, 음식업이라면 연 1.5억 이상, 서비스업인 경우엔 연 7,5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해당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란 지적공부상 지목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 토지를 농지로 이용했어야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에는 전답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켰다면 1개 과세기간에 1억 원, 5개 과세기간에 합해서 2억 원 한도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 조건을 만족시키냐 아니냐 이 문제로 세무서와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이 바로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서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을 때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경기도 화성에서 농사를 함께 지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양도세 처분을 받고 처분 취소를 구했던 사건인데요. 남편이 농협조합원 가입도 하고 농사를 직접 경작했다는 증빙 자료로 농자재 구입 내역, 경작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자료도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은 8년 동안 직접 경작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도세 처분을 인정했는데요. 왜냐하면 부인 명의로 직불금을 받았고 농자재 구입 내역도 부인 명의가 포함되어 있어서 남편이 단독으로 경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남편이 제출했던 농자재 구입 기록을 보더라도 8년 동안 그 기록이 있는 게 아니라 양도 시점 기준으로 5년 5개월치 자료만 있었고, 이웃들이 남편이 농사를 지은 게 맞다라는 내용을 적어서 경작 확인서도 제출을 했는데 이를 사적인 문서로 보아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도 남편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인과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 이 사건에서도 양도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세무서가 현장 조사를 나갔을 당시 남편이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남편 명의로 했지만 이 문서는 농지 이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본인이 직접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보았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부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었고 8년 동안 남편이 운영하던 음식점 연간 수입도 한도액을 3번 초과했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배우자나 가족이 같이 농작을 했으면 내가 직접 경작한 것과 동일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세법상으로는 동일 세대원이라도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한 명이 모두 경작한 경우에는 경작한 사람이 가진 지분에 대해서만 자격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의외로 본인이 실제로 경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양도세 처분이 나와서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세무서가 다퉈볼 때에는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내가 농작을 했다라는 사실을 자료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8년간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모두 모아두셔야 합니다. 보통 조합원 증명원, 농업경영자 등록 증명서, 자격농지 확인서, 인후보증서 이런 자료들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는데요. 실제 세무서가 판단을 할 때는 현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인근 주민들의 진술 확인도 받고 항공사진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 출하 내역서, 묘정, 묘목 구입 비용 영수증, 농기계 구입비, 농약 구입 내역 영수증 이런 것까지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입증을 할 때 수월하기 때문에 8년치 관련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께 농지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만약에 부모님이 8년 이상 제촌 작용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양도 시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확인하지 못해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제촌 작용했다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과 달리 증여의 경우에는 수증자,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작용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다시 8년 이상 제촌 작용해야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히 작용 감면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실제로 양도세 감면이 되지 않고 고지서를 받으셨다 하시면 조세불복이라는 제도를 통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댓글에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영상 링크 달아둘 테니까요. 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께 도움될 세금 관련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